70년간의 한미동맹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충돌이 점점 더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 워낙 많은 프레셔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기술이든 경제든 뭐 이런 요소들을 막 쟁취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든든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쪽에 뭐 경제 같이 할 수 있는 동맹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가 된 거가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있는 건데, 그런 안보 보험의 역할을 해왔던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상품에 대한 어떤 검토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미국이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서로 방어를 하거나 어떤 동맹이나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약상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신상품을 더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사관은 방위 조약은 없는데 미군은 거의 주둔하는 듯한 느낌이면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남의 집 보험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한국과 아예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과 동맹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 아주 든든하게 조직적으로 조약상으로 딱 도장 찍은 관계들이 아닌 나라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OS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OS들이 그러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세상이라면 앞으로 동맹 관계들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안보보험 증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과 동맹 관계인가 아닌가 싶은 애매모호한 그런 안보보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딜까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만이죠. 대만은 사실 뭐 한국에서 가끔씩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만에서 불나면 한국에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으니까 한국의 집이 완전히 안전하다,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대만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미국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연결고리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만이 미국 안에서는 약간 국제정치학을 가르칠 때 언급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거 바로 트립와이어라고 하거든요. 트립와이어가 뭔지를 학교에서 막 국제정치학이나 외교학을 공부를 하시면 대만의 사례로 주로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만이랑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고 조약도 없고, 그런데도 대만에다가 파견되어 있는 미국 공무원이랑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이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여기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트립와이어라고 해서 인계철선이라고 주로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찍히면 미국이 개입이 된다라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어디 기지를 만들면 거기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명분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기지를 해외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만이랑은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에다가 정부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명확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하기는 하지만 되게 애매한 어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문제 삼기의 명분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지가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개입이 되는 거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어떻게 뭐 반격을 해요? 거기에 뭐가 배치되어 있는 거 없는데, 여기서 바로 한국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이제 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있는 이런 인원을 뭐 대만에 문제가 생길 때 뭐 사용할 수 있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완전히 뭐 사용해야 된다 하고 뭐 이런 결론이 사실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관련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중국 쪽에서 모르는 건 아니니까 대만
대만의 상황이 뭐가 생기면 자동으로 한국이 여기 이 상황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한복판에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동맹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절저한 동맹들은 주로 우리가 그동안 조약상의 동맹으로 봐왔던 거죠. 뭐 그 조약상의 동맹이 사실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 양자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그런 이제 조약이 있지만 양자적인 동맹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다자적인 계약을 쓰는데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든지 아니면 호주랑 뉴질랜드랑 같이 이제 갖고 있는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주로 만드는 조직적으로 만드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만이랑 갖고 있는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관계들 뭐 그런 것들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전체 판 안에서 동맹이 무슨 역할이냐, 실제로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는 그 동맹이 어디까지 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파악하려면 그 전체 그림 안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미국, 한국 이렇게 양자적으로만 보고 한반도만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면 대만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게 그거 중국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동의를 시키겠다는 거고 이런 애매한 어떤 뭐 인계절선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쪽에 대만이랑 애매한 상황을 남겨두느냐? 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미국이 사실은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갈아타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만이랑 수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중국이랑 본토랑 무역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경제 관계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갈아타고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대만을 이렇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이걸 그냥 비공식화를 시킨 거예요. 미국은 일부러 중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플러스 중화민국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중국을 얘기를 했을 때 일부러 애매모호한 전략을 채택한 거예요. 그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strategic ambiguity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왔어요. 중화인민공화국과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왔지만 이 나라랑 관계를 가졌을 때 너는 중국의 유일한 정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미의 해석이 뭐냐, 몇십 년간에,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걸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 따지고 분석하고 막 이러는데 결론은 미국에서 쓰는 것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유일한 중국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도 인정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주장은 오케이 인정. 근데 동의는 꼭 아니다. 이런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내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안 풀어내려고 하는 게 미국이에요. 안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갈아탔을 때 대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애매모호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다가 남겨둔 구조가 어떤 거였냐면 대사관을 완전히 없애고 막 이렇게 관계 다 없애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DC에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대만이랑 아예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DC에 막 무슨 막 대만 상공회의소 같은 거 있대요. 그리고 막 대만 뭐 공무원들이 어디 뭐 무슨 행사가 있대요 하고 막 이러는데 뭐지? 대만 대사 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대사는 아니고 그 소장이에요. 막 약간 이름들은 아는데 근데 사실은 그 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이제 미국 정치인들 만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그게 무슨 상황이지?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DC에 TECRO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Representative Office라고 하면 대표 사무실. 근데 DC에 사실 대만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데크로라고 하는데 대사관이라고 안 할 뿐이에요. 대만에서 오신 분들의 뭐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고, 대만에 가가지고 비자가 필요하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대만과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조약이나 이런 걸 했을 거면 거기서 하고, 예, 그냥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사관이라고 안 부르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만에 비슷한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찾아보시면 연방정부 직속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데, 그건 이제 AIT라고 해요. American Institute of Taiwan. 아니 그건 무슨 그냥 대학 시설 같은데 근데 네,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외교관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 뭐 참사관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그냥 대사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사실 제가 중화인민공화국이랑 공감되는 게 별로 없긴 한데, 저라도 이게 되게 막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뭐야 이게? 아니 안 한다 그래 놓고 뭐 하자는 거냐고. 되게 변덕스러운데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근데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보면은 약간 별거 없네, 뭐 협의처, 뭐 대표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의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는 너무나 이 상황을 안 좋아하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고 항의를 계속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어디에 뭐 불만하고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힘의 싸움 속에서 서로 입장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게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이 대만에 그런 인계절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뭔가 동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하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맹 아닌 동맹 같은 그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 뒤로 한번 이제 이렇게 한 발 뒤로 가서 보면은 되게 국제정치학적으로 되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게, 한국과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 조약상의 이거가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근처에 있는 매우 유사하게 안보 문제가 있는 곳인데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요곳은 완벽하게 비공식적으로 무슨 뭐 어디에 뭐 써있지도 않지만 서로 아주 얽혀져 있는 이런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 관계들은 항상 이제 국익에 따르는 건데, 그 형태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동맹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서로 너무나 다른 관계들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슈가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의 패권 도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에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다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현재 국채가 너무나 많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엄청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국채가 이미 많은데, 전쟁을 하는 방식은 그냥 전통적인 탱크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전투기를 이렇게 날리면 돼,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뭐 드론에 AI에 반도체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버리는 전쟁의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전쟁 방법, 기존의 질서에 딱 맞춰서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것들을 미국이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맞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든든하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공식적인 동맹들에다가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그게 너네가 싫다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서 능력이 안 따라가니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거 뭐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막 걱정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불안정적인 세상 속에서 미국이 실제로 힘에 있어서 어떤 우려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OS를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어느 거에 더 치우칠까를 봤을 때 현재 정권에서는 어떤 걸 선호할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미동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는 한반도의 대북 관계 주로 이렇게 봐왔던 건데, 이제 전체 판이 바뀌게 되면서 요 위치가 이젠 중국을 향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미국의 관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대북 방어만 할 거니? 그건 맞나? 우리는 저기 대만에서 뭐 생기면 이걸 저쪽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병원 쓰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 정도로 되게
세세한 것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청문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미군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병원 시설들을 열어줄 건지 안 열어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한국을 보고 좀 새로운 거에 동참을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프레셔를 넣게 되는 게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동맹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새로운 판의 리스크를 그냥 감수를 하면서 아무런 그냥 이제 뭐 그래요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만 같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역으로 미국한테 뭐 새로운 거를 막 제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사실 되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보고도 약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한테 매우 중요한 산업을, 그러니까 반도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갖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사상적으로도 이제 사례로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어를 하고 중국 문화가 있는 곳이고 여기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공산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그대로 너저시 보여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역할을 하는 부분도 한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DC에서 로비를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계속 엮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대만이 공식적인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비공식적으로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온갖 방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뭐 아주 그냥 게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란 무엇일까? 진짜 도움이 되는 동맹이란 무엇일까? 그냥 뭐 손잡고 뭐 서로 좋아하면 되나요? 아니면 서로 그냥 무역하면 되나요? 서로 뭐 정보 공유를 하면 되나요? 조약을 써도 그거 이제 뭐 북대서양 조약 기구처럼 이렇게 그냥 의도로 이렇게 굴러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투자들이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동맹이란 뭘까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동맹을 원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온갖 방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한미동맹은 아주 서류상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고한 거긴 하지만 세상이 워낙 흔들리고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당연시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동맹이라는 거를 당연시 할 수 없는 곳이 있을까 했을 때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은 그런 건 당연시를 절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자기의 포지셔닝을 했을까를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실리주의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까? 앞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 대만에서 배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약간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약간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런 건데 정답은 없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일부러 오늘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불안감을 조장하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냥 놓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 우리 가족을 당연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중요하고 앞으로도 있었으면 하는 관계들을 바뀌는 세상이 있으면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현실에 좀 즉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건 사실 요즘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쉽지 않은 전환기에 있어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험한 곳이고 뭐 당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건 보장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라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맹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이해관계가 같이 가게 하려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각자의 이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맞추는 건 양쪽에서 뽑는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답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존처럼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것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뭐 2.0 버전에서 3.0으로의 어떤 업데이트가 생길까요? 아니면 좀 비공식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세상이 바뀌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걸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가는 길들은 어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그런 통찰력이 있는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달려볼까요? 바이바이.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